그러니까 팩트가 잘못됐고 고증이 틀렸다라는 비판에서 이제는 좀 아. 그런 비판들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비판의 방식들이. 그렇죠. 음음음음음. 역사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답이 없는데 그 팩트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따져서 잘못됐다라는 그 기준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대역죄인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갑자기 내 거에 화면이 왜 새해 복 이러지? 많이 받으세요. 화면이 갑자기 뭐지? 뭐야 귀신 이거? 씌었나? 마각견을 네, 새해라 귀신?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죠, 신축년. 그렇죠. 소해죠, 소해. 아, 그쵸. 소위 신축년인데 우리 대역죄인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또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나 한번 올릴까요? 시청자들께. 자, 새해 하나, 복 둘, 셋.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어색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축년 새해에 맞게 새로운 컨텐츠를 할 건데 그 전에는 신축년 새해 특집으로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가져와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새 지금 살짝 또 죽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역사 대중화에 기여를 했었던 설민석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을 두고 우리가 역사 대중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관련된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우리 태영님이 먼저 기사를 통해서 네. 간단히 소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 대중화의 일환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의 어떤 그 방향 설정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보면서 이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세계일보에서 그 2020년 12월 30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설민석 강사 관련한 그 이슈를 이제 핵심 그 주제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 그 입장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 붐, 이 역사 붐에 기여했던 설민석 강사의 어떤 공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또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 설민석 강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왜곡 이것은 그 엄밀하게 이제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내용을 좀 보면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역사 왜곡이라 해서 이제 그 방송에서 그 모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것과 연이어서 터진 문제가 그 석사학위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가 표절이 됐다라는 게 이제 최종 결론이 되면서 그 설민석 강사가 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제 그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입장은 그 학자들이 못한 역사 대중화 기여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다수가 이제 네티즌 그러니까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설민석 강사를 지지하는 입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네티즌들의 반응을 좀 보면 그 초등학생이라든가 그 한국사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이 설민석 강사의 강의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 설민석 강사는 너무 재미있고 흡입력이 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중요한 그 맥락이 이 설민석 강사가 자격이 있냐 없냐의 그 문제에서 기존에 이제 이 설민석 강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팬층에서는 이 설민석 강사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민석 강사가 원래 그 단국대 연영과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배웠던 어떤 그 연기적인 어떤 흡입력 이것을 역사 강의에 적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가르치는 나는 그 점이 너무 좋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은 그런 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설민석 강사를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그 파급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면 그거는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그 서민석 강사가 강의를 하거나 책에 썼던 내용 중에 오류 혹은 역사 왜곡까지 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부터가 그 대중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민석 강사는 좀 그걸 반성하고 제대로 된 어떤 역사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이제 그 앞서 설명했듯이 서민석 강사가 이제 모든 출연 중인 그 방송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일단은 종결이 됐는데요. 향후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서민석 강사의 거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역사 대중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두 가지 극명한 입장으로 나눠서 그 계속 논란이 제기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기사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요약 잘해주신 태양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역사 대중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요 이슈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같이 본 거잖아요. 네, 지금 본 기사로는 이제 잘 요약해 주셨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 것 같아요. 역사 대중화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전문가 쪽의 주로 입장인 것 같은데, 잘못된 사실,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토의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먼저 뭐 생각 있는 분 아무나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세요. 먼저 이 채널의 가장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태왕님이 하는 김에 먼저 얘기를 우리 저 네, 알겠습니다. 태왕님이랑 네. 저는 네. 같이 옛날부터 역사 대중화에 대해서 항상 그렇죠. 같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네. 토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석사 때부터 계속 고민해왔던 문제인 그쵸, 거죠. 항상 네. 그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먼저 태왕님께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제 의견을 지금 두 가지 극명한 입장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지지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붐이라고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 최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그 역사와 관련돼 있는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아졌어요. 옛날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대중들의 역사에 대한 그 관심도라든가 소비는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인문학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역사학은 매력이 없는 이제 학문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미래의 어떤 그런 미래성을 보더라도 역사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꺼려지는 그런 분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대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었을 때 지금 설민석 강사를 포함해서 다른 기타 방송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역사 관련한 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역사인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계속 제기된 이유가 잘못된 역사 왜곡 문제도 있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약간 자극적이거나 흥미를 끌만한 역사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서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의 기억 중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학이 아니라 이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해서 허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이 지금 현실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왜 이렇게 모순된 걸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네. 역시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서 오랜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던져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듣기로는 저희가 크게 두 개거든요. 네. 하나는 그 대중들이 원하는 역사, 한 개군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그렇죠. 역사하고 실제 그 전문가 코스를 밟는 역사로서의 역사로서 공부한 학문으로서 역사, 역사학이라는 그런 그렇죠. 학문으로서 그게 완전히 역사가 지금 지금 너무 오히려 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괴리되고 있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렇죠.
더 볼 수 있고 선명히 보여줬죠. 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런 쪽으로 생각도 못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네. 근데 제가 좀 보충을 하면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대중들이 원하는 역사를 생산을 하는 그 지금 주체가 서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걸 생산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면서 제3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대중들이 원하는 그 소비 패턴을 읽고 그거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중들의 소비에 맞춰서 그거를 또 생산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따라야 되느냐? 주체적으로 뭔가를 다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회를 봐야지. 네, 여기, 여기 지금 태양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다른 의견이라든가 뭐 동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궤도님이 필기를 열심히 하던데 혹시 뭐 덧붙일 말 없나요? 글쎄요. 확실히 어, 소비되는 또는 이제 방송가에서 그러니까 그 강의자들을 제외하고라도 방송가 PD들이나 아니면 작가들이나 방송 제작자들이 이런 게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하고 이제 좀 뭐 연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대중 역사서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런 역사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대중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뭐 사실 우리도 지금 아까 태영님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나 후에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도 사실은 어쨌든 미미하긴 하지만 대중화를 위해서 뭔가 역사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하고 생각해봐도 좀 어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민석 씨가 이제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역사 왜곡이다라고 뭐 비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을 받는다든지 뭐 이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과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우리가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역사라는 거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기사에서도 나오던데 무슨 다양한 시각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팩트가 틀렸다라는 비판 자체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그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맥락에서 떨어뜨려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비판이 더 타당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는 사실이 틀려, 고증이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흥미 위주의 좀 자극적인 사실들이 그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맥락의 상에서 놓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흥미 위주로 전달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게 팩트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논의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아까부터 들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방송을 찍는 강의를 했는데 아마
1부터 10까지 검토를 하면 그중에 틀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고 자격이 있으니까 실수해도 그거는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한국사 강의를 주도하는 그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몇 가지만 틀려도 이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이것까지 틀린다. 근데 왜 하냐? 약간 이런 비난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잣대 자체가 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민석 강사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너무 이게 눈에 뻔할 정도로 틀린다는 건 그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 궤도님 말씀대로라면은 설명하는 목적이라든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건가요? 큰 맥락을 짚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맥락에서 동떨어져서 너무 뭐랄까 좀 야사 같은 거라든가 너무 흥미거리 위주로만 얘기해서 역사의 큰 맥락이라는 본질을 호도했다. 이런 방식의 말하기 태도가 문제다라는 건가요? 제가 딱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물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비판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팩트가 잘못됐고 고증이 틀렸다라는 비판에서 이제는 좀 아, 그런 비판들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비판의 방식들이. 그렇죠. 역사라는 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답이 없는데 그 팩트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따져서 잘못됐다라는 그 기준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저도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역사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는 태도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는 맞는데 동시에 그 믿음 자체는 위험한 믿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설민덕지를 포함한 소위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마치 하나의 진실, 팩트인 양 그렇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분들은 얘기를 할 때 다양한 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털, 그것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학계에서도 검증이 잘 안 된 털들을 마치 팩트인 하나의 양 진실처럼. 얘기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맥락이 통하는데 대중들이 원하는 그 역사라는 그 콘텐츠에서 이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과연 좋아할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는지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그 평가를 떠나서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수많은 이설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라도 자극적이고 재밌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재밌네? 저 뭐지? 약간 이런 호기심이나 약간 자기의 재미 충족을 위해서 사실 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올바르게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렇지만 하긴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우리 북한사님도 좀 공감하실 내용 같은데 시오노 아나미의 로마인 로마인 이야기 이야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오류가 많죠. 엄청나게. 오류가 많은데 엄청 좋아하죠. 어우. 그쵸. 오류가 안 돼. 많고 하지만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고 그걸로 인해서 로마 역사에 관심을
맞아요, 맞아요. 가진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사실 저도 중학교 때 그거 읽고 정말 재밌게 로마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글이나 뭔가 영상을 재밌게 찍기 위해서 또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설들을 또 설명하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 이것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저도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 읽으면서 나도 나중에 동양 사가지고 이런 글 한번 써야겠다 만주인 이야기. 생각을 했거든요. 만주인. 진짜. 예를 들면 뭐 만주인 이야기 막 이런 거 쓰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는 글들이 일단 필요하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관심을 끌어야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이제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설민석 씨나 다른 이제 설민석 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제 네. 그러니까 엄청 많죠, 뭐. 매체에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네. 강의를 재밌게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음, 그분들은 대체로 시작이 이제 학원 강의 또는 학교 강의였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일단 첫 번째는 이분들이 그만큼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좀 단순하게 과장되게 또 흥미롭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인지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임팩트들을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이 이제는 그런 강의 내용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는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그 문제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들이 기존에 애초에 교육자로서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고, 사실 지금은 어떤 교육자인가 엔터테이너인가 이 지위적인 모호함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는 교육에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설민석 씨가 자기의 지위를 잃게 된 거는 그의 교육학 석사 학위가 무용지물이 된 지금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설민석 씨를 대중적인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어떤 지위에 굉장히 기반이 되는 것은 그의 석사 학위였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점에서 교육자로서 키워내는 과정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 교육자로서 가지는 윤리의식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도덕적인 내용들을 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아까 얘기했을 때 역사적인 사회적 내용들을 책임감. 이야기할 때, 네. 그렇죠. 그런 프리젠터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랄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우리가 논의를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논의 막바지에서 하려고 했던 얘기지만, 사실 이 교육자로서 키워내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설민석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절차를 정당하게 어떤 진행시켜야 됐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그의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지도 교수라든지 그 학교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지금 책임은 온전히 다 설민석 개인이 지고 있는데 이거는 과연 타당한 일인가? 저는 또 잘 모르겠네요. 마구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데 최민석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강의를 처음부터 입시 강의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분 강의를 수능 때 듣고 그 근대사 쪽에 되게 재밌게 강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심취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때도 약간씩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논란이 된 이야기들 뭐 지금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3.1운동 끝나고 나가지고 태화관에 그 학운동 하기 전에 태화관에 모여가지고 뭐 그리고 룸살롱이었다 그런 식으로 막 그죠? 얘기해가지고 민족 음주감을 대표를 즐겼다고. 조금 이제 그렇죠. 약간 좀 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 그런 것도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맞아요. 재밌게 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말들이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죠.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말인지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 그 교육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엔터테이너에 비슷한 그런 지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본인의 역량을 계속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영역까지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밝아봐서 세계사 본인이 주로 그 강의하던 내용 그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올라오게 된 건데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양극단으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다, 틀리다. 역사적 대중화 아니면 뭐 전문성의 결여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양시양비로 딱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약간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 자체를 좀 일장일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원래 이 벌거벗은 세계사 이거 강의만 터졌으면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사과하고 정정하고 끝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직접적인 전문성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아예 이 사람이 지금 내려오게 된 건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잘못이 있었고 뭐 오류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역사적 대중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맞잖아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음, 뭐 윤리적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해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서줘가지고 어떻게 좀 역사의 대중화 혹은 뭐 이제 좀 더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개발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역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있게 하고 이끌게 하고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는 건 사실이니까 저는 일단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의 영역은 전문가들의 영역이 이미 성역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역사의 대중화라는 거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역사의 대중화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우리가 쉽게 뭐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로 소비되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비판이나 그 오류에 대한 비판이나 고증에 대한 뭐 잘못을 뭘 얘기해가지고 이분들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 사람이 아예 그냥 악이고 뭐 강의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며 그런 이야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마구니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고 아까 태왕님께서
뭔가 역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초반에 그러니까 이 설민록 씨 같은 강사들의 역할이나 뭔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소지자들 학계에 몸담은 사람들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모호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뭐 산업을 예로 들면은 원자재를 채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원자재를 가공해서 포장하고 그것을 이제 상품으로 파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연구자들은 어떻게 보면 원료를 발굴하고 가공하고 일단 조금씩 다듬는 역할이라면 설민석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포장을 예쁘게 해서 상품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설민석 씨 같은 그런 포장하는 분들이 조금은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나서서 비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네, 제 생각이 그런 건 게, 그러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얘기했던 그 전문가들이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 온 거잖아요, 그게. 응.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왜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좀 점화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봤던 기사에서 그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 좀 있더라고요. 뭐 네가 잘했네 잘못했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비판이나 피드백이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양자 간에 좀 그런 뭐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에 좀 새로운 가능성을 오히려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좀 이거는 위험하다 싶을 때 뭔가 개동을 하는 역할은 꼭 필요하거든요. 진짜 그런 개동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를 비롯한 학계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선배님들,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역할도 잘 안 하시려고 했어요. 솔직히 뭐 대중들과의 소통보다는 정말 그냥 순수하게 논문 쓰고 뭐 연구서 쓰고 그거였고 대중들과 소통을 한다? 이건 좀 잘 안 하려고 하셨거든.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즘 보면 젊은 학자분들도 뭔가 대중화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설민덕을 비판하는 그 고고학자분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서 소통을 엄청 많이 하시면서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방송도 하시고 조금씩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이 설민석 방송을 계기로 해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런 역사 대중화의 문제도 결국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방송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갑자기 방송을?